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사건들에 대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이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2차 대전 때는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현저하게 다른 대처를 하는 미국, 왜 그랬을까요? 1783년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 주변에는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럽의 분쟁의 개입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들과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어떠한 국가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되며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당시 미국은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서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고립주의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주의의 시작이었죠. 미국은 유럽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국주의가 활발했던 19세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유럽 열강들이 다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세우는 것에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안에서 영향력은 키우고 싶어 했죠. 그런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를 향한 유럽의 간섭은 미국에 대한 위협 회비로 간주한다는 정책인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밥 먹듯이 일어나는 유럽 열강 간의 전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뒤에도 미국은 고립주의를 고집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말이죠. 하지만 고립주의가 깨지게 되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 작전으로 인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미국의 상선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죠. 1917년 그래서 미국은 자국 상선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 고립주의를 깨고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1년 뒤 세계 1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인해 미국은 엄청난 부를 안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문화, 예술, 경제의 황금기인 광란의 20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 대륙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 법. 군수공장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자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제와 부동산에도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1929년 결국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대폭락으로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공황입니다. 당시 미국 내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자 미국은 자국 내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다시금 고립주의 정서가 강화된 것이죠. 또한 대공황은 전 세계에도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탓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가에 전체주의 사상을 심어주어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가 등장하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서 대공황을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루즈벨트 프랭클린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들의 수를 줄였고 국가가 경제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들 간의 임금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임박한 1930년대 중반 미국은 자국의 중립성을 위한 조치로 전쟁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중립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던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나치 독일은 연달은 승리로 인해 유럽의 대부분을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더 이상 유럽에서의 일을 멀리서 불구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언제든지 불이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따라 중립법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캐시 앤 캐리로 불리는 전쟁 물자를 사기 위해 자국의 선박을 끌고 와 직접 현금으로 사간다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개정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실상 미국의 간접적인 개입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죠. 캐시 앤 캐리법으로 영국에 도움을 주고 있던 미국. 하지만 전세계 지속되면서 영국 내의 국고가 파산 직전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가다간 영국이 무너질 것이 뻔하였기에 루즈벨트는 본격적으로 영국을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무기대여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군수품을 일단은 무료로 지원해주는 동시에 배송까지 해주는 것이죠. 고립주의의 의미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의 침략과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탐냈던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정박하고 있던 진주만을 갑작스레 공격한 것이죠. 많은 군함들이 불길에 삼켜졌으며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진주만의 군인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미국 내의 고립주의적 정서는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은 이제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전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고립주의의 미국이 개입주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던 세계 2차 대전의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확 기울게 되었고 얼마 안가 일본과 독일은 패망하여 종전에 이르게 됩니다. 독립 이후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2차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으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미국.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로는 자국의 이익과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경험 탓일까요? 미국은 오늘도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